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고2 9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 EBS 수학 영역의 이국희고요. 요번 9월 학평을요, 선생님이 이제 박자영 선생님과 함께 촬영하게 되었는데 어땠나요, 여러분? 앞에서 박자영 선생님이 총평도 해주셨지만 어려웠습니다. 그쵸? 난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년 문제를 푼 친구들이라면 작년보다 어려웠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하는 시간도 조금 부족했을 거고요. 물론 시간은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공부를 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9월 학평을 봤을 때 훨씬 더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 지금 몇 시간 전만 해도요, 여러분들 감독을 하다 왔습니다.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수학 감독을 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해설 강의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일산까지 와서 촬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어쨌든 단답형 문제들은요, 킬러 문항도 많고 준킬러 문항도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철저하게 분석하시면서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9월 학력평가를 가지고요, 뭐 내신에 쓴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성적이 수능 때까지 간다거나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제대로 판단하셔야 이제 얼마 있으면 고3이 되는데 고3 올라갈 때 마음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을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갈 거고요. 2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22번이랑 23번 같은 경우는 객관식 앞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의 문항처럼요, 10초 컷, 10초 안에 어느 정도 빨리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풀이하는 거는 10초 만에 풀이를 하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장에서 풀 때는 최대한 빠르게, 학력평가라고 하는 거는요, 시간을 무제한 주면 어쩌면은 많은 친구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100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푸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적당하게 어떤 문제는 좀 빠르게 풀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은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2번이나 23번 같은 경우는요, 최대한 빠르게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풀어볼게요. 지수법칙이죠. 3의 4제곱은 뭐 어차피 우리가 뭐 변형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9라고 하는 거는 3의 제곱이고요.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을 이렇게 한다. 여기에서 이제 3의 4제곱, 그리고 밑이 지금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를 하면 되고요. 얘는 3의 제곱, 즉 9 이렇게 나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건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의 확장입니다. 이제 지수의 확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놓치면 안 되냐? 미체 조건이죠. 미체 조건. 그래서 항상 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수 법칙이 존재하는데 그 지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 지수를 확장할 거고, 그 지수가 확장될 때 제한되는 미체 조건들을 꼭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수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학력평가가 끝나고 나서 내가 빠르게 복습하고 싶다면 학력평가에 출제된 문제들의 개념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 0부터 100까지 복습을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력평가에 출제된 개념들은 아무래도 끝까지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것들 위주로 해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23번으로 가보죠. 23번 같은 경우도 10초 컷, 10초 안에 다 푸셔야 돼요. 자, x7, y13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요거는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등차 수열, 등차 중앙 파트를 열어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예요. 자, y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간격이 일정한 거고, 양쪽에 숫자가 나와 있을 때 이 y라고 하는 것은 평균으로 해결을 한다. 그게 곧 등차 중앙이었죠. 결국 7 더하기 13을 2로 나누게 되고요. 얘는 10이 될 거고 이 친구가 y가 되겠다. 되시죠? 자, y라고 하는 값이 이제 10으로 딱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 등차 중앙이니까요, 7이라고 하는 건 x 더하기 10을 2로 나눈 거 아닌가요? 좋아요. 시간이 넉넉할 때.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7?
10 간격 3 x 얼마? 4 이렇게 와야죠. 결국은 x는 4 이렇게 짚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4 더하기 2 곱하기 10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이니까 24. 그러니까 쉬운 문제라고 해서 내가 나중에 100% 잘 풀 거다 라고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이 쉬운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시간을 세이브할 거냐. 좀 열린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 개념에 입각해가지고 원칙대로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초반에 개념 공부할 때만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실제 학력평가나 뭐 내신이나 이런 거 풀 때에는 내가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논리적으로 모순만 없으면 빠르게 그냥 접근하셔가지고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24번으로 가볼게요. 24번. 시그마의 성질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그마의 성질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로 분석되어 있는 문제도 많고 뭐 유형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딱 보고 나면 시작과 끝점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학력평가에서 시그마가 출제될 때는요, 항상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실수로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약간은 조금 더 확장되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뭐예요? 시그마의 기본 성질. 나열되어 있는 걸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숫자를 더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조건은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더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사실 원리적으로 보면 A1 빼기 B1 그리고 2를 여기다가 대입한 거 A2 빼기 B2 자 땡땡땡 해서 A의 5 빼기 B5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그냥 요거 시그마의 성질로 해서 풀면 될 건데요.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시그마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이런 걸 좀 짚고 가야 되니까. 이 친구 얼마라고요? 얘가 10이죠. 10. 자, 뒤에 있는 거를 선생님이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됩니다. 2의 A1 빼기 2의 B1 더하기 2의 A2 빼기 2의 B2 그쵸? 쭉 가서 몇 번째까지? 여섯 번째까지 2의 A6 빼기 2의 B6 이렇게 되겠다. 얘가 56이 되겠죠. 시그마의 성질이 혹시나 기억이 안 나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식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2로 다 묶을 수 있겠죠. 그럼 2로 이렇게 묶어요. 그럼 이 친구는 A1 빼기 B1 더하기 A2 빼기 B2 더하기 땡땡땡 A6 빼기 B6 그래서 얘가 56이 되겠다. 맞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게 10이라고 딱 주어졌으니 얘를 여기에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만 빼고, 요것만 빼고. 돼요?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2에다가 10 더하기 A6 빼기 B6이 될 거고요. 얘가 56이 되겠다. 되시죠? 그럼 여기 있는 거 20이고 요거 넘기면 36이 될 거니까요. 2에다가 A6 빼기 B6 얘가 36. 따라서 A의 6 빼기 B의 6은 18이 되겠다. 선생님이 지금 시그마의 성질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냥 전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2에다가 AN 빼기 2BN이라고 되어 있구나. 그럼 2를 묶어내세요. 2에다가 시그마 N은 1부터 6까지 AN 빼기 BN 얘가 56이구나. 됐죠? 자, 요거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여기다 차라리 2를 곱해요. 이렇게 양변에다가. 그러면 요걸 나열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다섯 번째까지는 이미 값이 나와 있잖아요. 얼마로? 20으로. 그래서 요걸 이렇게 쓰셔도 되죠. 20에다가 더하기 2에 A6 빼기 B6 얘가 56이 되겠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있는 값이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됐죠? 24번도 10초 정도는 아니고요. 한 30초? 한 30초? 요 정도면 충분히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25번. 삼각함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각변형이에요. 각변형.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은 뭐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각변형은 항상 내신에도 나오고 학력평가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각변형을 정확하게 아직도 기억을 못한다면 반성해야죠. 요건 반성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이제 개념 강좌나 선생님이랑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이미 알겠지만 각변형을 외워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래프를 활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각변형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한번 바꿔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숙제예요, 숙제. 직접 교과서 피면서 외워보시고 그리고선 다음부터는 이제 이 페이지는 안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습하셔야 돼요. 사인의 파이 더하기 세타. 자, 일단은요, 여기에 있는 파이에 집중을 하시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꼴들은 함수 종류 자체가 바뀌어요. 근데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런 거는 함수의 종류가 안 바뀌죠. 그래서 일단 얘는 함수의 종류가 안 바뀌는 사인이 올 거고, 그리고 여기에 세타가 이렇게 오는데 부호 결정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부호 결정은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하는 위치를 보세요. 그리고 이때는 세타를 예각으로 가정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 4분면일 거거든요. 여기에 4분면이 있고 요 정도. 됐죠? 자, 그러면 올, 싸, 탄, 코. 그럼 이때 사인은 마이너스겠구나. 그래서 그때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돼요? 자, 두 번째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친구도 집중을 하세요.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의 종류가 바뀌어야 돼요. 따라서 얘는 사인 세타로 바뀔 거고, 이때 이 친구도 이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입니다. 그럼 여기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양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뭐 플러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암기를 좀 하세요. 제발. 제발. 암기하면 이거 바로 풀 수 있거든요. 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라고 하는 건 2, 4분면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때 탄젠트 값은 분명히 마이너스일 건데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돼요. 자, 여기에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 탄젠트 값이 3분의 4라는 건 x좌표분의 y좌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쉬운 걸로 하나의 좌표를 잡습니다. 이게 뭐?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동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세타 값, 탄젠트 세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인 세타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게 3이고 이게 4잖아요. 그러니까 이 빗변의 길이는 얼마? 5가 되겠다. 돼요? 따라서 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될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겠죠. 5분의 3.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5분의 4. 자, 정리를 해보죠. 5에다가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5의 사인 세타가 될 거고, 더하기 여기 대신에 요걸 넣어봐요. 요거 사인 세타. 그럼 더하기 10에다가 사인 세타. 정리하면 5의 사인 세타가 되겠다. 사인 세타가 이제 5분의 4였잖아요. 5 곱하기 5분의 4 하게 되면 얘는 4가 나오겠다. 되시죠? 좋아요. 조금 앞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 각 단원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개념들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6번. 26번. 자, 이 친구도 우리 코로나 때 라이브 수업 들었던 친구 있죠? 라이브 수업. 그때 선생님이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평행이동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뿌리 함수를 딱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평행이동 꼴을 쓰면 되겠다. 한번 해보죠. y는 5의 x제곱. 자, 이 친구를 평행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하냐면 a만큼, 그리고 y축으로 b만큼. 자, 그럼 이때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도형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y, 원래는 빼기 b, 그쵸? 근데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이항할 거니까 y는 5에 x-a에다가 더하기 b꼴로 나타내면 되겠다. 근데 얘가 뭐랑 일치한대요? 요거 9분의 1에다가 5에 x-1 더하기 2랑 일치한대요. 자, 앞에 있는 거는 아무리 변형을 해도요, 여기에 있는 b하고 2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b는 2라고 하는 값이 바로 나오죠. 돼요? 자, 그럼 문제는 여기인데 이 부분. 자, 밑이 지금 밑이 5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9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런 꼴을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밑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4라고 하는 거를 4라고 하는 걸 밑을 3짜리로 바꿔보고 싶어요. 얘는 3의 로그 3의 4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만약에 7을 갖다가요, 내가 밑이
뭘로 할까요? 4짜리? 그럼 4에다가 로그 4의 7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9분의 1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밑을 5로 통일을 하면 좋겠으니까 바꿔주시죠. 9분의 1은 5에다가 로그 5의 9분의 1 이렇게 오면 돼요. 됐나요? 자, 그렇게 놓고요. 요거를 갖다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직접. 자, y는 5에다가 x-1인데 여기에 더하기 요걸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9분의 1이 있으니까 요거를 9에다가 마이너스를 앞으로 꺼낼 거예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의 로그 5의 9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랑 똑같다고 봐야 되냐면 요 부분을 저기에 있는 a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통일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1 더하기 로그 5의 9가 되겠죠. 자, 밑을 5짜리로 만들어요. 로그 형태로. 그럼 얘는 로그의 5의 45가 되겠죠. 돼요? 여기에서 a가 나오네. 그럼 a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나왔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5의 a제곱. 따라서 5의 a제곱은 45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스킬입니다. 이거. 밑을 통일해 가지고 평행이동 값을 찾는 거. 자, 그러면 5의 a제곱은 45가 되니까요. 요 45a에다가 두 개를 더하면 47이 답이 되겠다. 됐죠? 47. 26번까지는 좀 괜찮고요. 27번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27번.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들 뭐 교과서 폈을 때 중단원의 기본 정도? 중단원에서 어려운 문제 정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들 꽤 어려워진 거 알고 계시죠? 심화 문제나 이쪽 보면은 수능 기출 위주로 문제를 거기다 수록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교과서 문제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27번.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3파이인 부채꼴 OBA가 있다. 이렇게 쭉 읽어 가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게 하나가 있습니다. h를 여기다가 정의를 하는데 OH 제곱의 값을 물어봤죠. 그쵸? 자, OH가 어딘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돼요? 자, 이 빨간색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빨간색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뭐 직각삼각형 이런 것도 없죠. 이해돼요? 뭐 특별하게 요거 좌표를 구해가지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OH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 두 개가 보이죠. OAH하고 OBH하고. 이거 뭐예요? 대표적인 코사인 법칙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는지 볼게요. 자, 부채꼴 A, 아까 OAB 이렇게 있을 때요. 얘가 2분의 3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얼마냐면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즉, 직각이에요. 직각. 자, 직각이고 여기가 반지름이 얼마짜리라고 했냐면 아까 2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쵸, 2. 자, 여기가 2고요. 돼요? 그리고 요 각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가 몇 도? 4분의 파이예요. 45도. 자, 요 각도도 당연히 45도가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각도도 주어졌습니다. 이 각도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6분의 파이라고 했죠. BAP.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이 친구를 만약에 이렇게 연두색으로 하면 얘가 6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직각 또 하나 있죠. 그럼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될 거니까 이쪽에 있는 거는 얼마냐면 3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변의 길이들만 다 구하면은 이 OH를 중심 매개로 해가지고 이 OH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또 필요한데요. 각도가 일치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요거는 좀 알고 있으면 편한 건데 특수각이 있죠. 특수각 30도 그냥 가장 편하게 45도 60도. 자, 요거의 각도 차이가 몇 도예요? 15도예요. 자, 요거를 갖다 호도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6분의 파이고요. 여기 있는 게 4분의 파이, 여기 있는 게 3분의 파이겠다. 자, 요 차이는요 얼마냐면 12분의 파이입니다. 여기도 12분의 파이예요. 돼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요만큼의 값이 4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게 되면 12분의 3파이, 12분의 2파이, 12분의 파이.
자, 여기도 보게 되면 3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게 되면 12분의 4파이에서 12분의 3파이, 12분의 파이. 이렇게 동일하죠. 아, 그래서 나는 요걸 봐야겠구나.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삼각형을 각도 여기에 있는 주황색을 똑같이 놓고 그걸 통해 OH 값을 구하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의 좀 팁이고요. 자, 첫 번째 거 OH를 활용해 가지고요, 선생님 코사인 법칙 쓰겠습니다. 코사인 12분의 파이. 선생님 12분의 파이 모르는데요. 상관없어요. 왜? 나는 이 12분의 파이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2분의 파이를 통해 나오는 OH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12분의 파이는 2 곱하기 각도의 옆에 있는 것들. 자, 2 곱하기 2. 선생님 여기에 있는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보세요. 여기가 90도잖아요.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얼마냐면 2루트 2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해서 2루트 2에다가 코사인 얼마? 6분의 파이를 하면 여기에 있는 AH의 길이가 나오죠. 코사인 6분의 파이 얼마냐면 이 친구 2분의 루트 3입니다. 얘는 루트 6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6. 그럼 얘는 4, 2의 제곱, 6, 루트 6의 제곱 빼기 5h의 제곱이 되겠죠. 돼요? 이게 왼쪽에 있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코사인의 12분의 파이 값. 이 친구는 2 곱하기 여기에 있는 것도 이거 하나가 2예요. 2. 이것만 알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해요 또? 그렇지. 2루트 2에다가 사인 6분의 파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사인의 30도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이 친구는 루트 2가 될 겁니다. 돼요? 요거 2분의 1이니까. 되시죠? 자, 그러면 2에다가 2 곱하고 요만큼의 길이 루트 2가 될 거고요.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빼기 5h의 제곱이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는 요거를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약분합니다. 2 곱하기 2라고 하는 건 여기에도 똑같이 있을 거니까 약분하고요. 위에 있는 거는 10-5h의 제곱, 여기에 루트 2를 이렇게 곱하고, 자, 밑에 있는 거는요 6-5h의 제곱, 그리고 여기에 있는 루트 6을 이쪽으로 넘겨요. 루트 6 이렇게 되겠구나. 되시죠? 자, OH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선생님이 X 제곱으로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선 식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루트 2에 10루트 2에다가 빼기 루트 2의 X 제곱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6루트 6 빼기 루트 6 X 제곱이 되겠다. 돼요? 자, X 제곱으로 묶어보죠. 루트 2 빼기 루트 6 여기에 X 제곱 요거 넘기면 10루트 2 빼기 6 루트 6이 되겠다. 돼요? 자, 요걸 이쪽으로 넘겨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0루트 2 빼기 6 루트 6이 될 거고요. 여기에다 유리화해야 되겠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6, 루트 2 더하기 루트 6. 요게 x 제곱이 되겠구나. 돼요? 자, 그럼 요거 전개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2 빼기 6이니까요. 마이너스 4가 올 거고요. 자, 요거랑 요거 곱하면은 20입니다. 20. 자, 요거랑 요거 곱하면은 10루트 12. 자, 얘랑 얘 곱하면은 마이너스 6 루트 12. 자,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죠. 돼요? 자, 이 친구랑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6이고요. 얘랑 얘 계산하게 되면 이 친구는 4 루트 12가 되겠다. 됐죠? 마이너스 4로 약분을 합니다. 따라서 얘는 4 마이너스 루트 12가 될 건데 문제의 형태를 보게 되면 거기에 m과 n의 형태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4 빼기 2 루트 3이 될 겁니다. 되세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다시 보고 m 더하기 n 따라서 여기 있는 게 m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게 n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제곱해가지고 더하면 되니까요. 16 더하기 4가 될 거고 이 친구의 답은 20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그 길이가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들로 식을 세워야 되고 그때 주의해야 될 거는 각이 통일되어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매개체가 돼가지고 둘 식을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1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매개체가 된 거죠. 돼요? 자, 28번으로 가보죠. 28번. 28번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함수 쪽
에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 물론 교과서에는 용어는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개념 설명 때도 그랬고 흔히 이제 지수 부등식, 지수 방정식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주의할 거는 얘는 무조건 뭐보다 커요? 0보다 큽니다. 양수여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좀 변형을 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16t 더하기 48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요거 인수분해하면 되겠는데 딱 보이죠? 친절하게 나와 있죠. 3n 더하기 16이다. 그럼 이 친구들 16에다가 3n 곱하면 48n 돼요? 따라서 요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돼요. 얘는 t-16이랑 t-3n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6이랑 3n을 가지고 여기다 일단 수직선부터 표현을 해볼까요? 자, 여기가 16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3n이 이쪽에 있다. 그럼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3n이 여기에 있다. 그럼 이렇게 생겨도 돼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제한 조건으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첫 번째, 3n이 만약에 1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해결할 때 그는요 이렇게 될 거예요. t라고 하는 것은 16부터 3n까지로 이렇게 해결이 되죠. 내가 구하는 건 t가 아니에요. x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걸 다시 바꿔줘요. 뭘로? 2분의 1의 x제곱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2분의 1의 형태대로 맞춰주면 조금 더 편하니까요. 얘를 2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바꾸죠. 그럼 16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전히 3n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제곱을 한 게 요 3n보다 작아야 되는 건데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이미 마이너스 4 하나가 있는 거네.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x값 하나만 더 포함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때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건데요. 자, 2분의 1x의 그래프를 그리죠. 이렇게. 돼요?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4라고 가정을 하면 요 값이에요, 지금. 근데 얘가 지금 작은 쪽에 있기 때문에 3n이라고 하는 값은 요쪽에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돼요? 근데 이 x값이 마이너스 4는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 근데 여기에서 그걸 만족하는 정수가 두 개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무조건 마이너스 5가 포함이 돼야 되겠죠. 돼요? 따라서 3n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에 마이너스 5보다는요 같거나 커야 되고요. 그리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6제곱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요거 등호 들어가게 되면요 정수가 3개가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시죠? 따라서 요걸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요거는 얼마예요? 32 3n 요거는 64가 되겠다. 3으로 나눠야죠. 이 친구는 10점 땡땡땡 뭐 어차피 n의 개수 세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n이고요. 자, 요거 3으로 나누게 되면은 21점 땡땡땡. 자, 그럼 여기에서 개수를 해보자. 11, 12, 땡땡땡, 21까지 총 몇 개예요? 11개. 여기에서 11개가 나옵니다. 되시죠? 3n이라고 하는 게 16보다 클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함수를 딱 그려봤을 때 3n은 여기 위쪽에 있어야 되고 이게 되려면 마이너스 5는 포함을 하지만 마이너스 6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구나. x값이. 그쵸? 범위로 따지면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수직선 구한 겁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3n이라고 하는 게 이제 16보다 작은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에서 등호는 왜 여기는 넣고 여기는 빼시나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바꾸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그냥 임의로 크기를 나눌 때 등호는 한쪽에다가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3n이 16보다 작대요.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써지겠네. 3n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t 그리고 여기에 16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는 t를 구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의 x에서의 x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이 친구 3n은 여기에 두고 여기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걸로 볼게요.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값이 큰 겁니다. 요게. 그쵸? 자, 그리고 3n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보다 이제 요 정도 함수에서 이렇게 커지는 거죠. 3n이 요 파란색이 되면. 됐죠? 근데 이때 정수를 몇 개만 만들어야 돼요? 2개. 그럼 요거 하나 포함하고 요거 하나 포함하는데 이게 바로 마이너스 3이 될 거다. 그러면 선생님이 y축을 너무 근접하게 그렸구나. 이렇게 좀 이동시킬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얘는 요거 포함하고 요거는 포함하면 안 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3n이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지금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보다는 커야 되고요. 뭐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 있다. 2분의 1에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 있다. 됐죠? 자, 요거 계산하게 되면 4, 3n, 8, 3으로 나눠주면 1점 땡땡땡 n, 여기 n, 여기는 2점 땡땡땡. 요 안에 있는 n 값 뭐예요? n 값 2밖에 없네. 요 안에 있는 정수. 그래서 얘는 1개죠. 1개. 그래서 정리하면은 11, 1 더하면 12, 12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2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대망의 사실은요 29번, 30번이 제일 까다로웠다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은 29번을 정말 좀 빠르게 풀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개념으로 풀었습니다. 선생님 중학교 개념을 풀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중학교 개념으로 푼다는 거는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9번을 정말 중학교의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푼 친구들은 이 29번 시간 너무 빨리 풀었는데 이런 느낌이 올 겁니다.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풀이를 직접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두 실수 A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림에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요. 세점 ABH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 OH와 AB의 길이는 1대2. 요거 잘 보시고요. 삼각형 AOB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다. 여기에서 외접원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본 친구들은 사인 법칙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사인 법칙 알았다고 해도 생각보다 식 세우기가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외접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를 사인 법칙으로 연결하고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로서 선생님도 충분히 알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이 문제에서는 가나만 조합해도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옵니다. 굉장히 큰 힌트가. 어쨌든 반지름 2분의 루트 2 볼게요. 그림 보시죠. 아까 가해 조건을 한번 보면요 OH의 길이가 A, B하고 1대2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길이를 내가 만약에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좌표를 포함해서 그냥 길이 자체를 P. 그럼 여기에 있는 것 A, B를 2등분을 딱 하게 되면 한쪽 P, 한쪽 P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Y는 AX제곱과 Y는 로그 AX라고 하는 거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역함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A와 B에 대한 거를 중점을 딱 찍으면 그 친구는 Y는 X에 대하여 이렇게 쪼개지죠. 완벽하게 절반으로. 되세요? 요거랑 같고요. 됐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 P라고 할 수 있죠. 여기 P. 되세요? 자, 그러면 OAB의 삼각형의 외접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OAB라고 하는 삼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보죠. 그러면 OAB라고 하는 삼각형을 딱 관찰을 해봐요. OAB, OAB 느낌. 근데 OAH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거리가 같고요. 여기에 있는 거리가 P로 같고요. 여기에 있는 OA는 공통된 선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의 각도가 90도인 거 여기 알고 계시죠?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기울기가. 자, 여기 90도죠. 돼요? 길이가 같고 길이 하나 똑같고 각도가 90도네. 그럼 피타고라스 하면 여기 길이도 당연히 같을 거고 얘는 뭐가 돼요? 합동이죠. 삼각형 OA. 자, 여기 있는 거를 선생님이 뭐 K라고 할까요? OAK하고
밑에 있는 거 뭐예요? OAP. 요거는 뭐 같은 쪽으로 좀 해놓으면 좋으니까 삼각형 A, O, H 이렇게 되겠죠. 돼요? 요게 합동이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길이하고요 여기에 있는 길이가요 같아 버려요. 왜? 왜? 보세요. 자,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게 합동인데 여기 공통된 선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각도를 보시면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각도들이 다 여기 막꼭지가 90도 요거 똑같고 요거 똑같으니까 요거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길이 여기와 여기가 똑같겠구나. 그러면 얘는 어디하고도 또 합동이 되냐면 반대쪽에 있는 OBK랑도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은 길이도 결국은 이 길이가 되겠네.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OAB를 지나는 원, 그거는 무조건 중심이 여기여야 됩니다. 무조건 중심이 여기여야 돼요. 되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중심을 그냥 여기로 딱 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길이들이 다 뭐가 되는 거고?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P의 제곱에다 P의 제곱에 더하고 루트 씌우면 2 루트 2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죠. 루트에 2P 제곱. 되세요? 자, 제곱을 하게 되면 4분의 2가 될 거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요. 얘는 2P 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거 P는 얼마냐면 2분의 1이 나오죠. 양수만 되니까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좌표가요 2분의 1,0이에요. 거기다가 여기에 있는 A 좌표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왜? 자, 요만큼의 거리가 2분의 1이죠. 왜요?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도 2분의 1인 거는 여기는 y는 x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면은 요만큼은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시죠? 따라서 식전개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직선 있죠, 저 직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t라고 하는 게 y값이 될 건데 함수값, 얘가 결국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2가 될 거구나. 그럼 t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요. t값이 나왔으면 우리는 이 점은 이 직선과 이 지수함수의 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점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에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에 더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겠다. 내가 필요한 건 t하고 a예요. t값 나왔죠? a값만 구하면 돼요. a값 여기서 선생님 이거 2분의 1인데요? 제곱하면 되죠. a는 2분의 1에다가 2분의 루트 2 제곱. 정리합니다. 이 친구는 요거 4로 그냥 통분할게요. 요거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2분의 1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그쵸? 밑에 있는 거 4가 될 거고요. 1 더하기 2 루트 2에다가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얘는 4분의 3 더하기 2 루트 2가 되겠다. a 값이 요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어요? 아까 t-a였나? t-a. 그래서 1 더하기 2 루트 2에서 빼기 4분의 3 더하기 2분의 1 루트 2를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체에다가 얼마? 200을 곱하래요. 200. 정리해보죠. 자, 2분의 루트 2하고 2분의 루트 2 날라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1 빼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200 곱하기 4분의 1을 하니까 50 이렇게 될 거예요. 돼요? 그래서 결국 29번은 중학교 때 배웠던 합동만 정확하게 판단을 해도 정말 이거는 금방 풀 수 있거든요. 되시죠? 이거 말고 사인 법칙으로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는 이제 계산에 대한 스킬 문제이기 때문에 프리집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프리집으로만 충분히 보셔도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29번 상당히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 배운 개념들을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고1, 고2, 고3까지. 왜? 중학교 때 개념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개념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법칙을 활용해 가지고 뭐 좌표를 구해 가지고 하는 그런 번잡스러운 과정들이 한 번에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내가 이 도형을 봤을 때 중학교 때 개념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29번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30번
30번 대망의 30번입니다. 그 작년 9월이랑 비교를 해도요. 작년 9월도 유형은 비슷해요. 결국은 이제 교점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 여기다가 좀 써줄래요, 여러분?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연속이라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뭐 온라인 클래스로 배운 친구도 있을 거고요. 실제 등교를 이제 뭐 격주로 하는 학교도 있을 텐데 아마 연속 정도까지는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연속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나중에라도 이게 지금 이번 시험 범위가 극한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극한으로 낼 수밖에 없었지 이거를 그대로 연속 쪽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것만 바꿔서 이거를 불연속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좌극한이라는 표시고요. 우극한이라는 표시예요. 그럼 문제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t라고 하는 변수도 있는데 거기에 절대값까지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실제 프리집에서 그래프를 친절하게 다 그려줬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그거 그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리다 보면 분명히 실수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틀릴 확률이 매우 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고민을 했어요. 선생님이 풀이했던 방법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가 함수로 그릴 거거든요. 근데 그 함수가 여러분들 프리집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함수가 아니고요. 딱 하나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2차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고요. 그 gx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구나. 이제 함수의 극한 연속 쪽에서는요. 0을 기준으로 나누거나 a를 기준으로 나누는 이런 함수 형태가 매우 많이 나와요. 자, 왼쪽은 그냥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2차 함수 그래프니까 뭐 그려놓으면 되겠네. 오른쪽에 있는 게 문제인데 f의 마이너스 x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생각을 하시죠. f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은 y축 대칭이구나. 여기다 쓰세요. y축 대칭. 하나하나 해석을 하시면 돼요. y축 대칭.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t가 붙었는데 마이너스 t예요. 그럼 부호 상관없이요. 어쨌든 y축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일 수 있다. 자, 근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거는 요게 이제 키포인트였죠. 절대값.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그게 만약에 x축 밑으로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얘가 접어 올려집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기가 쉽지 않죠. 구간을 나누는 게 매우 많으니까. 되시죠? 이해는 되실 거예요. 자,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3분의 t가 만나는 서로 다른 모든 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 대비를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요. 극한 파트에서 이렇게 어떤 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보실 거예요. 어디서부터는 1개, 어디서부터는 0개, 어디서부터는 3개, 어디서부터 뭐 4개 이렇게. 자, 그 구간이 이제 딱딱딱 끊어지는 그 구간이 어디냐면요. 교점들이 있는 구간들입니다. 접하거나 교점이 존재하는 곳. 자,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 모든 점의 개수 ht가요.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과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어떤 y는 3분의 t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친구가 그래프하고 만날 때 올라갈 때는 2개로 이렇게 쭉 만나고 있다가 그 이상 또 올라가니까 갑자기 3개로 확 늘어버려요. 이런 경우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은 즉 작은 쪽에서니까 좌극하는 2, 우극하는 3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거인 모든 실수 알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요 밑에 있는 건 사실 뭐 문제만 풀면 해결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걸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요. 자, 여기 위에다가 저 형태만 살짝 그려놓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그리는 거는 조금 길게 잡으시고 넓게 잡으시면 돼요, 공간. 30번이니까 맨 마지막 여백 페이지 있죠? 그쪽에다 필기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x 더하기 1에 저 친구 완전 제곱식으로 하게 되면요.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1이 꼭지점. 여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여기에 2가 되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죠. 여기는 만나지 않습니다.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되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y축 대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등호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잘 보이시죠? 화면에?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에 따라서? t에 따라서. 돼요? 자, 첫 번째 t가 음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닌 것들에 대한 걸 먼저 좀 제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t가 0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그래프는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인데 그게 떨어졌네요. 요게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t예요. 근데 t 값이 음수. 그러면 얘는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친구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돼요? t가 음수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고 이 플러스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y는 3분의 t라고 하는 거, t가 음수일 때에는 3분의 t 값도 당연히 뭐예요? 음수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 생깁니다. 이렇게. 얘는 교점이 있을까? 없죠. 이 친구는 교점 자체가 없습니다. 0이에요. 되시죠? 자, 두 번째. 이 두 가지만 먼저 좀 제외를 하고선 문제를 풀 거니까요. t는 0일 때 한번 봅시다. t가 0이라고 하는 건 이 파란색 그래프 자체예요. 그냥. 근데 저 그래프에서 3분의 t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내가 교점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3분의 t도 당연히 0이지. 그럼 이때 교점 몇 개예요? 0개죠. 0개.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그래프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t는 양수여야겠구나. 이게 이제 일단 포인트입니다. 되시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시죠. 자, 이렇게 쭉 조금 길게 그릴까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자, 여기까지 올게요. 이렇게. 그래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밑에는 뭐 크게 필요 없으니까 여기 밑에도 또 그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t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t에 대한 그래프. 왜 선생님이 이렇게 설정을 했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삼색펜 좀 색깔 많은 걸로 표시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똑같이 t만큼씩 평행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그래프가 내려오는 점들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요 점 있죠, 요 점. 요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y절편이라고 적겠습니다. 선생님, y절편. 이 연두색 y절편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요 점, 요거를 주황색인데 얘를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형태. 자, 그러면 t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t가 양수일 때는 밑으로. 그러면 얘들이 그래프가 내려올 때 이 y절편이 내려오고 꼭지점이 같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 각각에 대하여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위치를.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1, 2, 3, 4, 5, 6, 7, 8. 뭐 6까지만 그리면 되는데 여기 3이고 여기 4, 5, 6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친구는요, 이렇게 돼요. 여기 1, 잠깐만요. 2, 하나만 더. 여기 위에 조금만 더. 쭉 그려서 3. 이 정도만 딱 하겠습니다. 여기 1, 2. 자, 첫 번째. y절편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한번 보시죠. y절편 시작이 어디냐면요, t가 0일 때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선생님, 여기 t가 0이잖아요. 이 x축이 t입니다. 지금. 자, t가 0일 때 y절편은 얼마냐면 2예요. 2. 자, 그리고 얘는 t에 대하여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 값이 커지면은 t랑 똑같이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이만큼 t로 움직였다.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요 점, 요게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올 거 아니에요. 요 점의 좌표는 얼마에서 빼는 거예요, 결국? 얼마에서 빼는 거다? 2에서 t만큼을 빼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 있는 좌표가 2-t가 될 겁니다. t 값이 커짐에 따라 얘는 2-t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구나. 2-t라는 식을 따라서. 그럼 2-t라고 하는 거는요, 기울기가 -1이면서 절편이 1인 겁니다. I know. 절편 2. 얘는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돼요? 자, 문제가 있죠.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요거까지 이렇게 오는데 얘가 0을 딱 찍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얘는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그건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죠. 다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좌표가 좀 중요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그릴 수 있겠죠? 자로 이렇게 좀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똑같이 1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y절편. y절편. 자, 두 번째.
꼭지점에 이동하는 모습을 보죠. 여기는 1부터 시작을 해요. 1부터 t만큼씩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1-t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점은 1-t로 이동을 하는 거다. 움직이는 거다. 그럼 1-t는 그렇지. 여기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꼭지점 원래 t 값이 0일 때. 그리고선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t가 커짐에 따라 얘가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도 절대값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x축을 넘을 때 다시 증가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기울기가 딱딱 1로 떨어져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올 겁니다. 지금 저 F-t 파란색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을 때 그때 y절편과 꼭지점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3분의 t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교점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y는 3분의 t. 그럼 y는 3분의 t는 여기가 t축이라며요. 따라서 이 친구는 이 그래프예요. 3분의 t, 3분의 1의 그래프. 여기 이렇게. 자, 여기 요 점 지나고요. 요 점 지나고 6일 때도 요 점을 지나야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되시죠? 요게 y는 3분의 t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 하얀색 그래프하고 만나는 그 기준점이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겠구나. 요 느낌은 아시죠? 자, 거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야 돼요. 하나. 이게 어려워요, 확실히. 하나를 뭘 추가하냐? 이걸 추가하시죠. 왼쪽에 있는 그래프도 교점으로 나중에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를요,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는데 이 파란색은 왼쪽 그래프의 꼭지점. 얘는 이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여기에 있는 거, 요 점 있죠? y절편은 아니지만 y절편이 될 수 있는 극한값이죠. 결국은 요 점을요, 선생님이 무슨 색으로 할까? 요 점을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요거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 위치를 체크하시면 돼요. 얘는 2예요. 2. 여기에 2에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는 또 왼쪽에 있던 꼭지점 있죠? 그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정말 처음 보는 풀인데요. 선생님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그래프를 몇 번이나 그렸는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계속 고민을 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교점을 먼저 찾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때마다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에 교점 있고요. 여기에 교점 있고요. 여기에 교점 있고요. 여기에 교점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데도 교점이잖아요. 아니요. 그건 필요 없는 게 우리는 하얀색 그래프하고 만나는 거를 찾고 싶은 거기 때문에 하얀색에 만나는 그 점들만 찾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첫 번째 점, 요 점의 좌표를 먼저 찍어보면 이 친구는요, 어디냐면 그래프 식이 이렇게 됩니다. 3분의 t하고요 1-t가 같은 지점이에요. 그럼 얘는 3분의 4t가 1이 되기 때문에 이때 t 값은 얼마냐면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4분의 3이구나. 그럼 이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요, 점점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오른쪽만 볼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3분의 t가 이렇게 만나지 않는 상태였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부분. 만나지 않던 거예요. 근데 꼭지점이 지금 밑으로 내려왔고 얘가 점점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순간 딱 만나는데 그 지점이 언제냐면 t값이 언제일 때 4분의 3일 때란 얘기죠. 이해돼요? 자, 그럼 요때 교점이 몇 개일까요? 교점 1개입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이 다음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점점 이렇게 3분의 t는 올라갑니다. 얘는 이제 찍고 올라가요. 그리고 얘는 거꾸로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그럼 그때 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로 유지가 되냐면 요 사이에서 2개로 유지가 되죠.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아직까지 이 파란색에 도달하지 않은 겁니다. 3분의 t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왼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직. 자, 그리고 나서 요 점을 한번 보죠, 요 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친구가요, 이 꼭지점이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여기 어딨어? 주황색. 여기 내려가다가 여기까지 딱 찍었는데 다시 조금 더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때 접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올라갔겠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여기에 이동 경로입니다, 지금. 이해돼요? 그러다가 얘가 다시 올라가다가 이 하얀색, 즉 3분의 t하고 다시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3분의 t하고 만났을 때 어디하고도 만나냐면 y절편 값도 여기에서 점점 내려오고 있었겠죠. 이 연두색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고 있다가 얘가 여기에서 만날 때 같이 만난 겁니다. 그럼 이 순간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이 순간 여기에 좌표는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딱 기울기 1짜리로 하면 2분의 3이에요. 여기다 했을까요? 2분의 3.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y좌표가 있고요. 이 연두색이 지금 2분의 1에 있는 건데 여기가 y절편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이 꼭지점은 꺾여가지고 이미 올라온 상태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꼭지점은 여기에 있다. 2분의 1 똑같이. 근데 거기에 또 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3분의 t까지. 여기 이렇게. 몇 개 맞나요 지금? 교점? 3개 되겠지. 되세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에서 3개입니다. 어느 정도 느낌이 오죠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똑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얘는 3분의 t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절편도 점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0을 딱 찍겠죠. 그 순간이 2란 얘기예요. 2일 때, t값이 2일 때 여기까지 끄트머리까지 오고 그리고 다시 t값이 더 커지면은 얘가 접혀 올라가야 돼요. 왜? 그렇죠. 절대값이니까. 그럼 접혀 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선생님, 꼭지점은요? 꼭지점은 이미 접혀서 먼저 올라가고 있었던 상태죠. 이렇게. 얘가 뒤늦게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프가 이런 개형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아예. 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요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요것들은. 지금 이 구간이 중요한 거예요. 3분의 1이랑 만나냐 안 만나냐니까. 그러면 이때는 요 중간에 있는 요 과정은 몇 개로 만나고 있겠니? 한번 따져보죠. 자, 여기에 있는 구간은 이렇게 그립니다. 요거를 이쪽에다 그려볼까요? 여기 살짝만 선생님 그릴게요. 얘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y절편이랑은 3분의 t는 절대 못 만나요. 왜? y절편은 3분의 t를 쫓아가려면 한참 멀어서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 하얀색은 점점 올라가는데 어디하고 요런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이해돼요? 자, 그리고 이 꼭지점보다 3분의 t가 작죠, 지금. 이게 이제 꼭지점인데 이거보다 3분의 t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 이렇게. 돼요? 몇 개예요, 지금? 3개입니다. 여기 여전히 3개구나. 되시죠? 자, 하나 또 요 지점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는 파란색도 있기 때문에 이 파란색은 왼쪽과도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려면 여기 오른쪽에다 또 그려볼게요. 이쪽에. 자, 일단 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부터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이렇게 그려놓죠. 그리고 여기는 일단 동그라미. 자, 이 빨간색일 때, 요 빨간색일 때 절편이 1로 올라갔습니다. 절편 1로 올라갔으니까 1에다가 이렇게 체크해 놓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은 지금 2의 위치에 있어요. 그럼 꼭지점은 여기에 있겠구나. 여기에. 그리고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아이고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요거 1과 어디 사이에? 요거 1일 때 여기에 딱 만난다는 얘기죠. 3분의 t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만나고요. 여기 접하는 걸로 만나고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있는 겁니다. 몇 개예요 여기?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4개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돼요? 4개에서 만나는구나. 자, 그 다음부터가 조금 중요한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도 점점 올라가고요. 얘도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절편이 요만큼 올라가고 꼭지점이 또 요만큼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하얀색이 지금 이 두 개보다 다 낮죠. 근데 1은 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요 사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러면 아까 그렸던 게 좀 헷갈리니까 이걸 지우고요. 이렇게 지우고 요 부분만 한번 해결을 해보죠. 이렇게 아까 했던 거는 지우고 이렇게. 자, 아까 여기 1이었고요. 요 중간을 지난다고. 요 중간 이렇게. 돼요? 자, 만나는 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만난다고요. 아, 여기에 있는 요 구간은 변하지 않고요. 특별하게 4개가 될 겁니다. 4개. 됐나요? 자, 마지막. 요 점 한번 보죠. 요 점. 이 친구는 여기에 있는 3분의 t가 어디까지 올라간 거냐면 2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미 그래프가 요 위에 꼭지점이랑 절편은요, 한참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저걸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 1, 1, 여기에 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한참 위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근데 언제 만난다? t 값이 6일 때 어디에서 2일 때 만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2일 때 이렇게 쭉 그려지는 겁니다. 돼요? 자, 그럼 요때 교점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네. 아, 여기가 세 개가 되는구나. 요 지점이 세 개가 됩니다. 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볼게요. 2도 넘어요, 이제 3분의 t가. 그럼 3분의 t가 2도 넘는다는 거는 이 위쪽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그래프는 뭐 워낙 이미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계속 교점이 몇 개가 되겠냐? 3개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이 구간은 계속 3개가 되겠다. 돼요? 자, 그럼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하냐? 이 밑에 거 좀, 요 그래프 혹시나 지금 헷갈린 친구들은요, 요거 그려놓고 약간 멈춰놓고선요,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리는 거 다시 그리시면 됩니다. 보죠. 진짜 이 그래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가 t축이고요. 이제 ht를 그릴 겁니다, 선생님이. ht. 자, 첫 번째 4분의 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얘는 0이에요. 0. 지금까지 교점 없어요. 4분의 3까지는. 근데 4분의 3일 때 몇 개 딱 만나냐면 교점이 1개 만나죠. 1. 여기에. 이해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얘는 몇 개로 바뀌냐면 교점이 2개로 바뀝니다. 아, 이렇게 2로 건너뛰는구나. 근데 어디까지? 그렇죠. 2분의 3까지. 2분의 3까지 2개예요. 이렇게. 근데 2분의 3일 때는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아, 얘 3개가 되네, 바로. 이렇게.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그쵸? 3개가 이렇게 쭉 유지가 됩니다. 여기 하얀색 구간 아까 따졌지만 요거 계속 3개예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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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근데 3일 때 몇 개로 딱 튀어 오르냐면 4개로 튀어 오릅니다. 교점이. 여기가 4. 여기 위에. 칠판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4. 그리고 나서 교점의 개수 여기가 쭉 4개로 가는 거예요. 4개로 쭉 가고요. 어디까지? 6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딱 몇 개로 줄어들어요? 3개로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계속 3개가 되겠죠. 돼요? 아, 왜 선생님이 불연속으로 문제를 내도 되냐면 여기에서 불연속이 되는구나.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지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지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지점. 여기 우극한, 여기 좌극한. 이해됐죠? 아,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모든 실수 알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래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까지만 있겠다. 4 곱하기 알파 k에다가요, h 알파 k를 구하래요. 그럼 h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함수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4분의 3에다가요, 일단 4 곱하기 4분의 3에다가 곱하기 이때 얼마? 1개. 됐죠? 그 다음 요거 좀 색깔 다르게 할까요? 헷갈리니까. 그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4 곱하기 2분의 3에다가 그때 함수값 몇 개예요? 3개. 됐죠? 또 알파3가 이제 3이니까 4 곱하기 3에다가 이때 함수값 얼마냐면 4가 되겠구나. 그리고 더하기 마지막 4 곱하기 6에다가 아이고 그때 함수값 얼마예요? 3. 이렇게 되겠다. 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시그마까지 딱 계산해가지고. 이해되시죠? 해볼게요. 자, 요거는 3이죠. 요거 계산하게 되면 6, 3, 18 더하기 48 더하기 24에다가 3이니까요. 72가 되겠네요. 요거 더하면은 21이고요. 여기 더하면은 120이 되겠다. 더하기 21이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답은 141입니다. 되시죠? 선생님이 진짜로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여러 번 그려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생각보다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풀 수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이걸 그래프를 그 구간을 나눠가지고 내가 t값을 찾아서 그 범위 안에서 교점이 몇 개인지를 다 그릴 필요가 없고요. 나한테 필요한 거는 그래프의 이동 형태를 딱 봤을 때 어디쯤에서 만나겠구나. 근데 그 만나는 지점이 정확하게 여기에 그래프로 딱 표현이 되잖아요. 꼭지점과 y절편이 어느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그래프 그냥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형태가 여기에 있는 y절편과 이 꼭지점의 값 자체의 차이가 있으면은 그 3분의 t라고 하는 게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교점의 개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한 그래프에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딱딱 표시해서 얘들이 만나는 지점을 따라서 그래프를 판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0번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지만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이거 시간도 부족했을 거고요. 이 구간 나누다가 안 되겠다, 그냥 이거 버리고 나머지를 완벽하게 풀자, 이렇게 푼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이 누차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고3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학평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 하는데요. 학평 점수가 중요하지 않은 거지 학평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학평 문제를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플러스 알파가 되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학평 보고 끝내고 내가 점수 확인하고 선생님한테 칭찬 듣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혼쭐 나고 끝이 아니라 이 학평을 통해 내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 시간이 선생님과 함께 했던 1시간, 그리고 박자영 선생님과 함께 했던 2시간이었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올해 힘들지만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